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특징으로 뽑은 이야기예요. 중국 테크 ETF의 약진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 흐름이 어땠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8월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뭐 역시나 항상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사다난했던 네. 이제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끌어올렸던 시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이 좀 한 달 정도 이제 차트 네.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1번 구간은 이제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번 이제 훅 빠졌다가 8월 이제 초? 그렇죠. 이제 네.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던 구간. 다음에 이번 구간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끌어올렸었고. 네. 근데 약간은 이제 시장이 좀 불안감이 여전히 많구나라고 느꼈던 구간들이 이 3번 그리고 5번 구간. 네. 3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한번 시장이 흔들렸었고 5번은 이제 당장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자체 AI 칩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이 테크 위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4번은 이제 잭슨홀에서 네. 이제 약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커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은 끌어올려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외부의 어떤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바로 약간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내재된 불안 요인들이 슬쩍슬쩍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한 달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여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우선 전 세계 시장이 많이 좀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었고 미국도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상대적인 그 성적표들을 좀 뜯어보면 네. 조금 이제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어떤 미국이랑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나 네네. 잘했냐를 좀 나타낸 거예요. 연초 이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검정색처럼 나타나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 대비해서는 올해는 약간 이제 부진한 그러네요. 모습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부진했었었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이 중국 그리고 한국 네. 두 가지 시장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확 올라온 이후에 조금 이제 지난달은 정체. 녹색선이에요. 그렇죠. 녹색선 네. 나타나 있고요. 지금 빨간색선 나타나는 중국이 7월 정도부터 해서 좀 치고 올라오는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타이틀도 이제 중국 테크의 약진이었는데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중국 관련 얘기로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산업으로 해서 이 글로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연초 이후에 쭉 흐름 안에서 잡히는 특징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뭐 섹터 산업 단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이제 뭐 올해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비미국의 약진이라고 네, 좀 정리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 좀 이제 글자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섹터 산업 ETF 중에 이 연초 이후에 이제 상승률이 얼마나 높았나 이제 높았던 종목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높은 게 이제 한국 방산이에요. 그러네요. 연초 이후로 지금 174% 정도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2위도 한국이에요. 조선. 네, 한국 조선 역시도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이해 좀 섹터 산업들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미국 방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미국 외에 위치한 그러네요. 섹터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좀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중국 바이오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 중국 관련된 섹터 산업들 역시도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살펴보시게 되면 뭐 한국 내에서도 뭐 보험이라든가 혹은 뭐 한국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쪽들도 좀 골고루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좀 특징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로 오면서는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약간 체감상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만 연초 이후로 기간을 늘려보면 한국 섹터 산업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또 확인이 되기도 하네요. 자금의 방향도 저희가 이제 매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징적인 게 있었을까요? 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테크가 이제 올라왔고 다만 이제 미국 내 자금만 한정해서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약간은 이제 약간 방어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네. 좀 특징으로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좀 대표적인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미국 주식 내에서는 이 미국 대형주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주식 전반을 다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자금이 좀 많이 쏠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테마형 제외하고는 어떤 귀금속이라든가 뭐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가 혹은 미국 채권 전반을 담는 네네. 형태라든가 혹은 미국 지방 정부채까지 이런 식으로 채권형들이 좀 다수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배당 관련된 카테고리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네, 들어오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 커브드 콜 아, 관련된 것들. 그러면 네. 커브드 콜 전략 자체가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횡보할 때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배당 내에서도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뭐 고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요즘 뭐 커브드 콜이 상위 올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배당을 노리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시장의 횡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자금이다. 그래서 미국 ETF 시장 자금만 놓고 보면은 다소 좀 방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시장이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구간 하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투자자들 고민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흐름 안에서 또 눈에 띄는 게 귀금속 쪽으로 예. 자금 유입이 계속 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8월 이렇게 보면 금값은 횡보 구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또 눈에 띄네요. 그렇죠. 금 자체로만 보면 가격은 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다만 이 금에 대한 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금을 산다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걸 이제 그렇죠. 기대한다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으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금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금 그리고 이제 금광주 ETF의 네. 가격 요게 선 차트로 나와 있고 다음에 음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귀금속 ETF들로 들어온 자금입니다. 자금. 예, 이제 앞에 회색 부분이 이제 2024년, 아. 다음에 뒤에 파란색 부분이 25년이에요.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자금 세게 그러네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 가격 자체는 한 2.4% 정도밖에 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귀금속 카테고리로는 이제 주간 단위로 한 28억 달러 정도 좀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자, 올해 이제 3월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좀 자금이 그래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금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 내 여러 이슈들 그 이슈 내에서도 어떤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물론 지정학적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약간 이제 어떤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라든가 혹은 어떤 또 이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반영된 흐름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징적인 흐름 보인 ETF들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지난달 후반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특히 미국 쪽에서 반도체주들이 썩 좋지 않은 흐름을 일정 기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관련된 ETF의 흐름에도 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우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어떤 서사라고 해야 될까? 스토리? 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결국 이 AI에 대한 이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게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AI가 불러올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 서사,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그 내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 그렇죠. AI를 네. 둔 이 패권 다툼을 두고 이 수익률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이 주요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네. ETF들이에요. 지금 회색선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 반도체 네. 관련된 ETF입니다. 확실히 돋보이네요. 네,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티커로는 이제 0319 하나라는 티커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중국 반도체 네. ETF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결국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이제 자원의 어떤 무기화 이런 것들에 맞서서 중국 내에서도 내재화의 어떤 움직임들, 그렇죠. 자국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자체 생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주들이 움직인 건 결국은 AI 테마에 대한 패권 다툼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AI 관련되는 ETF들의 흐름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지표로 놓고 이제 비교한 ETF가 있는데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AI ETF, 티커로 이제 AIQ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에도 이 AI 테마로 또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ETF 두 개를 놓고 좀 비교를 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수익률 격차를 많이 좁혔어요. 네, 지금 많이 좁혀왔고 지금 주황색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글로벌 AI ETF, 다음에 검정색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국 AI, 그리고 회색 음영이 중국 AI ETF가 글로벌 AI ETF 대비 얼마나 잘했냐
보시면 지금 23년 이후로 계속 하단으로 깔려 있죠. 네. 못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못해왔다가 네. 지금 거의 2개월여 만에 지금 현재 거의 2년 넘게 쌓여있던 누적치를 거의 다 그러네요. 따라잡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이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글로벌 내에서도 이 중국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각도가 엄청나게 가팔라져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의 성과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중국 AI 이야기한 김에 중국, 홍콩 ETF들은 흐름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주요 뭐 섹터라든가 산업 중국 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이 AI 파생된 산업들이 좀 수익률 상향이 좀 다수 올라와 있어요. 좀 테이블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YTD 지금 돼 있는 거. 예, YTD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연초 이후로 이제 수익이 얼마나 올라왔나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보시게 되면 두드러지는 게 통신 장비. 그리고 뭐 AI라든가 혹은 지금 지수 내에서는 뭐 차이넥스트라든가 뭐 가창판처럼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수라든가 혹은 이제 개별 산업 내에서는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또 다 줄줄이 또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외에는 보시게 되면은 뭐 바이오 이런 네. 것도 올라와 있는데 이 글로벌 라이센스 딜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저도 몇 번 좀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 수익률 상위 찍히면서 이런 부분도 좀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약간 너그럽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IPO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네. 이제 신규 상장한 이 새내기 주식들에 대해서도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을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 IPO 관련된 것들은 좀 셌다. 관련된 ETF는 좀 셌다. 특히나 뭐 최근에 뭐 CATL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상장 이후에 좀 그렇죠. 흐름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내 테크, 특히 AI에서 파생돼 있는 테크 관련된 것들의 흐름이 좋았고, 또 딜 관련해서 바이오 쪽의 흐름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사실 밸류를 좀 후하게 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봤고, 테마형 ETF 미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좀 확인해 보죠. 우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좋으면서 이 테마형 ETF들도 네. 좀 더 이제 강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좀 국한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올랐나 차트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역시나 이 AI 관련된 파생 그러네요. 테마형 네. ETF들이 좀 다수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히토류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우라늄 원자력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좀 수익 상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좀 안 보던 테마긴 한데 좀 많이 올라온 게 게임이에요. 그러네요. 예, 게임 상단에 역시도 있어요. 게임 역시도 강세 수익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스마트 공장 관련된 네, ETF도 네, 많이 스마트 올라왔습니다. 팩토리.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특히나 이제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실제 어떤 뭐 착공이라든가 이런 수치도 좀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보이고 있다 네, 보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스마트 공장 관련된 ETF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미국에 상장된 주요국 ETF의 흐름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네. 정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프랑스가 좀 약세를 보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럽 쪽 위치한 국가들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대체하는 네. 공장 제2의 국가로서 생산기지. 예, 계속해서 네. 좀 부각이 되고 특히나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진전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금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국내는 뭐 지난달은 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긴 그렇죠. 했어요. 네. 6월 이후에 좀 계속 시장 강했던 영향도 있고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답보 상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좀 정체를 보였고 지금 이제 지금 차트 좀 네. 로 보시게 되면 어떤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8월 한 달간 공이 한 1.7%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소폭 하락을 네, 했다. 밀렸네요. 예, 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테마들이 역시나 있죠. 조선. 조선. 예, 그리고
K-팝 정도가 좀 강세를 보였고 6월달, 7월달 좀 많이 올라왔던 개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철강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약세 보였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관계없이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여전히 또 분위기 괜찮았던 한 달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 쭉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혹시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중국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 쪽 이제 ETF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중국 내 어떤 뭐 이런 수익률 동향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은 결국 이 테크 위주로 좀 가고 있고 네.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가자.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팝마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ETF로 접근하기는 조금은 이제 애매한 네.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좀 뜯어봐도 ETF도 좀 뜯어봐도 뭐 해당 종목들 많이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찾기가 없다 어렵고. 보니까 조금 네. 이제 아쉽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뭐 글로벌 차이나 뭐 글로벌 리더라든가 이런 ETF들은 좀 참고 삼아서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서 검정색 선은 이제 전 세계 지수 그리고 위에 파란색 선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차이나 글로벌 리더 ETF입니다. 네. 홍콩에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좀 일정 이상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해당 섹터나 산업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좀 가져가는 형태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외에도 좀 같이 보실 만한 ETF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뭐 항생테크라든가 뭐 차이나 테크 탑10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시장 전체가 간다기보다는 점점 더 이 대형주로 이제 쏠림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강한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이 기존의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좀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신생 기업들이 막 계속 치고 나오고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어떤 주요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좀 쥐고 가는 특히나 뭐 과거에 이제 미국 사례에서 미국 반도체라든가 이런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빅테크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AI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비용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네. 요거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대형 기업들 자본력 기업들, 있는. 예, 자본력 네.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에 이제 어떤 결론도 좀 이 정도 선에서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좀 유해져 있기 때문에 뭐 IPO라든가 워낙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역시 힘 있는 기업들, 주도력 있는 것들 중심으로 추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출 비중도 글로벌리 높게 나오고 있고 시총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뽑아보자라는 이야기로 ETF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